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군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죠. 차쌤이 총대면 총수하는 총수다마 어제에 이어서 오늘 총총총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뵙게 됐어요. 또 왔습니다, 여러분. 건쌤께는 죄송하지만 어제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러게요. 오늘 뒷이야기 드디어 이어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국역에 내렸다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안하게 아이고, 됐네요. 안타깝지만. 미안해요. 네. 그러니까 이해할 겁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또 나오라니까 나왔고요. 못다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더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네. 너무 반갑게 또 오늘 네. 이야기가 기다려지는데요. 어제는 이 CJ의 영화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정말 네. 흥미진진했어요. 네. 그럼 오늘도 이제 이어서 이야기 해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저희 PD님의 의지와 저의 바람을 담아 와우. 하나씩 더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어떤 기업인이나 경영에는 명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 모든 이에게 다 완벽하게 훌륭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를 차치하더라도 특정 산업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성과를 냈던 스토리를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어제는 이제 CJ그룹의 이재현, 이미경 부회장을 선정해서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번에도 오늘도 이제 두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차쌤이 선정하신 첫 번째 키워드, 총총총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매치메이커 미키 리라고 정해봤습니다. 매치메이커 미키 리요? 네. 미키 리가 그러면 누구예요? 미키 리는 이제 이미경 부회장의 영어 이름이겠죠. 아. 뭐 이미키 씨가 뭐 옛날 가수분 중에 계시긴 합니다만 뭐 이름은 아니니까요. 영어 이름 미키 리. 아. 이미경 부회장의 글로벌한 사이트에서 불리우는 이름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네. 이미경 부회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궁금해지는데요. 미키 리. 일단 그 매치메이커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권투 파이트가 될 때 파이트 머니를 필두로 권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사람을 매치메이커라고 흔히 부릅니다. 네. 혹은 뭐 단어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만 따진다면 뭐 중매를 산다거나 사업적으로나 기업적으로 이야기를 돌린다면 기업과 기업 간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뭐 유형의 혹은 무형의 플랫폼에서 일련의 사업을 기획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말로 매치메이커라고 하는데 오. 이것을 이미경 부회장 본인이 직접 그렇게 불리었기 때문에 첫 번째 키워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이 어저께 다루었던 그 제일제당 시절의 그 드림웍스 투자 스토리를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하게 돼서 드림웍스의 대주주가 된 이재현 당시 제일제당 상무와 이미경 지금의 미킬리의 네. 경우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드림웍스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실제로 TV, 음악 제작,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 이후에 오늘날의 CJ의 콘텐츠 사업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던 투자 회사에서 제작과 배급을 하는 곳, 더 나아가서는 CGV를 필두로 해당 콘텐츠를 상영을 하고 TV 콘텐츠들은 TV 채널을 흡수, 합병 등을 통해서 미디어 공룡 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오. 재작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미키리 이미경 부회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헐리우드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감독이나 배우, 뮤지션들을 세계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다. 미팅 리스트를 추천해서 잡아보고 그런 일련의 노력이 영업사원이나 매치메이커와 같은 말을 듣기도 했다. 뭐 이런 말 때문에 글로벌한 사업을 하는 세일즈 펄슨 같은 느낌이라 매치메이커라고 본인이 스스로를 명칭했던 이 키워드의 첫 표현을 다뤄봤습니다. 와, 이 K컬처 한국 영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네. 이제 이미경 부회장이 매치 메이커로서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에도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이번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하고 어디 영화관 가면 뭐 이렇게 선물 나눠주잖아요. 네.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프라이빗 시사회. 실제로 이 오스카상을 점수를 매기는 약 8,400명을 대상으로 프라이빗한 시사회를 굉장히 많이 열었다고 하고요. 오. 다양한 뭐 한국의 음식이라든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혹은 프라이빗한 자리들을 통해서 어필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와, 이런 건 몰랐어요. 네. 그렇게 이러한 프라이빗 네트워킹 시사회를 네. 열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역할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홍보를 받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떤 뭐 내가 다른 나라의 영화나 처음 보는 배경의 컨텐츠인데
막 선물도 주고 아. 그 영화에 나온 소품이나 배경들을 막 되게 막 이렇게 배송을 해주고 그러면 그래도 좀 눈여겨 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라도 예. 한마디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예, 예, 예. 실제로도 그냥 보세요 하고 보는 정도가 아니라 컨텐츠에 대한 그 느낌,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네. 이미경 부회장이 적극 권유했다고 합니다. 와. 저명 인사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기생충이란 영화를 필두로 오. 영화에 대한 감독, 출연 배우, 그리고 한국 영화 전반이나 K-컬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담론의 주제들을 편안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이러한 프라이빗한 자리부터 여러 시사, 기타 자리들을 통해 마련을 하게 된 매치메이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약간 입김을 착 불어넣는 네. 선거운동처럼 우리 한번 맞습니다. 봐주세요. 이렇게 쓸어 담는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유명한 뭐 칸 영화제도 그렇고요. 오스카 같은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경우도 네. 여러 투자 배급사들의 공격적인 프로모션이 이루어져야만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업계의 정설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보면은 뭐 8천여 명에 해당되는 영화예술 아카데미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수 득표제로 수상작이 결정이 되는 이런 구조에서는 캠페인 하나당 평균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240억에서 350억 원 정도가 한 시즌 그 해에 열린 시상식에서 투자 배급사에서 주로 프로모션에 돈을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배급사에서 300억 정도의 큰 돈을 쓴다면 네. 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규모도 크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오스카상을 받으려면 이만큼의 돈이 든다. 어떤 홍보 마케팅을 펼치길래 네.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실제로 오픈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다고 하지만 뭐 전략이란 표현은 그런데요. 크게 한 4-5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영화제 그 자체를 이용을 한다거나 예. 저명한 제작자, 현지 제작자를 전문으로 내세운다거나 예. 미디어를 통해 회원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 예. 사회 정치적인 맥락과 연관이 있거나 미국 현지의 배급사를 보유를 한다거나 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CJ는 CJ ENM의 이름으로 영화사업본부를 해외 배급팀이 주축이 돼서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았던 그 해에 본격 투입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양한 영화제들이 또 미국의 뭐 크고 작은 영화제들에도 많이 진출을 해서 바이럴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SNS에서 북미 배급을 맡았던 회사에서는 제시카송을 홍보해서 유행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 제시카송이 영화가 몇 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중간에 그 박수담 씨가 조효정 씨의 댁에 배를 누르기 직전에 최우식 씨랑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로 세팅이 되어서 지금 이 집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했던 그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선배는 김진모 그는 네 사촌이란 대사를 제가 외우진 못하니까 보면서 했겠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챌린지처럼 인터넷에 뿌렸다고 하네요. 그 노래 들으니까 바로 또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네. 제시카 외동딸 이렇게 잘 시작하는 부르시네요. 독도는 우리 땅 개사한 네네네. 그 실제로 노래죠. 그 개사에 들어간 그 그것 때문에 수천만 원을 판권을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 원래는 그렇구나. 원작자가 영화에 쓰지 못하게 허락을 받아야만 됐던 거라서. 근데 또 그 멜로디가 이제 네. 익숙하기 때문에 착붙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산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실까요? 이 오스카상을 기생충 영화가 받았을 때 이미경 부회장의 감회는 엄청 남달랐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수상을 하게 되면 최종 제작자나 아니면 감독이 대표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기 마련인데 네. 투자 배급의 역할을 하는 투자자, 물론 총괄 프로듀서였겠지만 이미경 부회장의 인터뷰가 인상적인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미경 부회장의 인터뷰가 주목받았던 거네요. 네. 저는 이미경 부회장이랑 어떤 큰 연관이 있길래 저분이 네. 저렇게 되게 네. 이렇게 그 감격했을까 그쵸.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CJ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한 게 한 26년 정도가 넘어서던 그 시점에서 받은 수상이었기 때문에 네. 기념비적이기도 했고 본인이 하버드 대학원의 유학생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역학 관련한 수업들이 있는데 중국 지역학이나 일본 지역학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서 대강당에서 다 수업을 듣는데 한국 지역학은 소수 인원만 학점을 많이 줬나 보죠. 폐강 위기 막 이런 거 폐강, 아니겠죠? 존폐 위기 이런 걸 보고 본인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슬픈데요? 우리도 폐강 위기라뇨. 대학 느낌 아시잖아요. 이게 폐강 위기의 수업은 교수님부터 긴장을 하기 마련이죠. 간당간당하고. 어떻게 친구 좀 데려오면 안 그쵸. 되겠니? 막 겨우 이거 내가 등록했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다면 문화 콘텐츠 등을 통해 잘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녀의 오랜 꿈이 와. 이러한 방법으로도 구현이 가능했던 것이죠. 네. 사실 이게 비영어권 영화가 상을 받은 쾌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녀가 느꼈던 감격은 수상 소감 등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는 사람들이 한국의 영화를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는 날을 그렸던 그녀의 입장에선 이 수상이 가장 의미가 있었겠죠. 이 이미경 부회장의 인터뷰가 정말 남달랐을 것 같은데 이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더 소개해 주세요. 뭐 어저께도 이야기를 살짝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컨텐츠라는 게 무조건 영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네. 젊은 창작자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6호선 광흥창역 부근에는 CJ 아지트라는 프로젝트가 2000년대 후반부터 많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지트가 뭐예요? 인디씬의 아티스트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 혹은 전시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이고요. 네. CJ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문화재단이나 뭐 꿈키움 창의학교 이런 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네. 영화를 만드는 것 혹은 다양한 예술, 다양한 영화,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아낌없는 투자를 제공을 하는 것에서부터 많은 투자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를 제가 이제 보니까 애플 TV의 어떤 코미디 시리즈물의 총괄 프로듀서로 이번에 미키 리가 네. 들어가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애플 스튜디오 TV. 애플 TV 시리즈의 현지 시장의 한국식 프로그램의 어떤 프로듀싱과 제작 노하우가 현지 시장에 처음 선을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네. 뭐 등장 인물들도 외국인 분들이고 외국 스태프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만 한국적 시각으로 코미디물 실제로 한 상점에 기기가 들어와서 그 마을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약간 판타지적인 내용을 담은 코믹물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약간 TVN 드라마 같은 느낌이 살짝 여러분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네요, 진짜. 그런 느낌도 살짝 나는데 어쨌든 예. 이런 K 드라마화하는 데에도 기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 기존에 잘해왔던 투자는 더 극대화를 해주고 우리가 모르고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문화 저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서 이미경 부회장의 이런 노력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작년 7월에 미국 뉴욕에서 열렸던 3대 방송상인 국제 에미상에서 시상식에 공로상을 수상한 것으로 그녀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가구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녀의 어떤 사업의 뭐 과정 의혹이라든지 뭐 명암이 분명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문화를 그리고 한국의 영화를 필두로 한 다양한 컨텐츠를 오늘날의 이 위치까지 끌어올리게 한 부분만큼은 인정할 수 있는 그녀의 업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와, 정말 이 쌤 말씀 들어보니까 황무지 같았던 이 K컬처, 특히 영화 사업에 대해서 진짜 하나하나 다 읽고 마지막에 멋진 성과까지 낸 이런 이 부회장의 내용이 정말 감명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뭐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제가 원래는 그 다음 키워드로 바로 이야기를 넘어가도 되지만 아주 좋은 컨텐츠에서 한 표현이 있어가지고 덤덤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덤덤히 해주세요. 영국의 문학가 사무엘 존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희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하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라는 컨텐츠를 제가 아주 좋은 채널의 클립을 보고 읽게 되었는데요. 네. 어쨌든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컨텐츠에 대한 도전과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에선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의 마인드뿐만 아니라 창업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도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더 큰 꿈을 그리고 큰 꿈에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이어서 CEO 키워드 두 번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님 문화입니다.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되거든요. 한가연 님 문화. 님 문화요? 문화. 님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게 뭘 뜻하는가 했는데 이름을 부르는 호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결국 CJ그룹의 인재 경영의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라서 님 문화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CJ그룹 출신 취업 컨설턴트입니다. 제일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민망했던 게 면접을 갈 때도 님을 붙여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의 어떤 면접 경쟁자다. 네. 그러면 토론 면접을 하게 되면 뭐 그쪽께서 혹은 상대편께서 지원자님이 이렇게 서로 말 안 하고 한가연 앞에 판넬이 보이면 한가연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됐던 거죠. 입에 붙지도 않고 이게 와닿지도 않는데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실제로 그 회사를 6개월만 다녀보면
님자로 상대방을 부르는 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키워드 님 문화에 대해서 처음 시작을 한 게 아무래도 이미경 부회장 했으니까 이제 이재현 회장 이야기겠네요. 이게 유리한 진행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현재 님 문화를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 1월부터 부장, 과장, 대리 등 기존의 직급 호칭을 폐지한 채 님을 붙이게 했다고 합니다. 임직원들은 공식 서상에서 이재현 회장도 이재현 회장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재현 님이라고 호칭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님 문화에서 유의할 점은 성을 빼고 이름만 님을 붙이면 좀 곤란하거든요. 재현님 이렇게. 예, 그렇게 되면 약간 재원님.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동년배라든지 부하 직원한테라면 문제가 없는데 상급 상사한테 그렇게 말하면 조금 어감이 이상해질 수도 있는. 약간 좀 민망해지고 그쵸. 뭔가 미안해지는 그쵸. 느낌인데요. 어저께 저희 PD님한테 한번 그렇게 했다가 살짝 표정이 당황하더라고요. 플레임을 다 붙여줘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 단순히 그냥 임직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겠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수직 계열화된 한국의 대기업에서 새롭게 좀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호칭 문화의 변화였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서열에 대한 문화가 아니라 창조적인 혁신 그리고 도전을 해야만 하는 CJ그룹의 주요 사업들에서 일정 부분 쓰일 수 있었던 부분이다. 이런 호칭 문화의 변화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인재 교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쌤은 그 님 문화를 처음 이렇게 접하고 네. 이제 하셨을 때 네. 그 익숙해지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던 것 같아요? 뭐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그럼 같아요.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님 문화에 대해서 완벽 적응하셔가지고 네. 딴 데 가셔도 누구누구 님 막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긴 했는데 퇴사를 하고 나니까 또 다시 어색해지더라고요. 금방 달았어요. 그렇죠. 특히 CJ라든지 이런 님 문화를 쓰는 몇몇 기업의 현직에 아는 지인이 있을 때는 그분을 부를 때는 뭐 가연 씨, 뭐 창희 씨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님이 붙는. 그 회사 구성원한테 님을 붙이게 되는 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서울에 오랫동안 이제 상경한 이후로 그쵸. 서울 말을 쓰다가 이제 그쵸. 전화로 사투리가 돌아오는 그쵸. 그런 느낌일까요? 아유 마법 같은 얘기죠. 그렇게 딱 티가 나는 부분이고요.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어 이름을 부르는 뭐 스타트업들이나 유니콘 기업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영어 이름을 부르다가 또 안 부르게 되면 또 어색해하신다는 경우들도 이직 이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한 기업의 조직 문화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밖에 이런 님 문화의 변화 외에도 2012년도에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전격 도입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입사원이 10년 안에 매년 좋은 성과의 고과를 거두면 임원이 될 수 있다라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처음에 이 제도가 결국 오너가의 자녀들을 조기에 임원으로 올리려는 어떤 나쁜 방법 아니냐라고 예.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뭐 크게 잘못됐다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근무할 수 있는 기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과감하게 발탁해서 속에 성과를 거두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님 문화와 더불어서 이제 좀 수평적인 문화를 가져가겠다는 CJ그룹의 이런 포부가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기사를 통해서 보면 그 올리브영 같은 조직들 70년대 후반생 CEO 분들이 임원진으로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건 언론지상을 통해서 오픈이 된 상태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젊고 트렌디한 사업을 해야 되는 회사에서 젊고 트렌디하게 조직 문화를 갖고 가고 그 안에서 우수한 인재들에게 조기에 정확한 역할을 맡겨주겠다라는 회사 측의 경영의 인재 경영의 어떤 철학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와, 이 CJ그룹의 젊고 트렌디한 부분에 있어서 님 호칭과 또 이런 이 기업의 이런 조직적인 문화가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님 문화 키워드를 통해서 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셨을까요? 님 문화뿐만 아니라 어제와 오늘을 돌이켜 이렇게 보면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 대기업 사업의 생리 그리고 CEO의 어떤 결의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네. 실제로 CJ그룹의 혁신과 변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기 비전 혹은 뭐 2020 그레이트 CJ, 2030 월드 베스트 CJ, 뭐 매출 10조, 영업이익 뭐 1조 이런 막 다양한 그리고 구체적인 매출적인 실적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기존에 해왔던 사업보다는 새로 만들고 발굴한 사업 카테고리 안에서 자기 사업의 성과를 내야 되는 치열한 고민의 성과들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최근 미디어 업계에서는 CJ그룹의 다양한 투자와 노력들이 조금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니냐는 지적들도 일부 존재합니다. 네. 유동성 위기 부분도 있고요.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법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방법대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타 계열사들의 사업들이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의 내실 사업이 과연 최고의 선택일 거냐라고
좀 우려하는 시선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그래왔듯 변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발전 또한 기대가 되니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지켜본다면 또 CEO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좋은 결실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와, 이 CJ를 다니는 주변 친구들을 보면 젊은 콘텐츠 기업을 다닌다는 자부심을 가진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이유가 이런 이 두 이재원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의 역사와 배경, 사업 마인드에서 좀 배워서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그분들은 굉장히 피곤해하고 있죠. 아, 이유는 모르겠네요. 이 콘텐츠에 뭐라고 할 얘기는 많은데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많이 네. 피곤해는 한다.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피곤해한다. 네, 이렇게 그렇죠. 총총총 CEO 두 번째 시간까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짧게 듣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총수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한 번쯤은 내 것화하는 시간도 의미를 다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인물의 무용담이 아니라 내가 적용해 볼 수 있거나 내가 담당하게 될 산업이나 일과 관련된 쪽으로도 확장해서 보신다면 의외로 다양한 곳에서 결정적일 때 이 컨텐츠의 내용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정말 좋은 말씀이었어요. 마인드를 고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